예,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예정됐던 질문지 이거 다 갖다 버리고 이거 많이 봤어요. 그냥 좀 편안하게 그냥 우리 시청자들한테 정말 황교안은 어떤 사람인지 뭐 그런 얘기를 좀 전하는 게 좋겠다,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괜찮으세요? 뭐 장해찬 이 친구가 보니까 네. 뭐 적어와가지고 질문하기 전에 팍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버리고 간다고. 버려볼까요? 아니 쇼한 거 말고 아니 우리 황교안 후보는 쇼 하라고 해도 잘 못하시잖아요. 아, 요즘 잘해요. 예. 저기 이제 후보님, 황교안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남들은 다 보지 못하는 점들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떤 면 네. 제가 그 시를 쓴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시를 쓰세요? 아니, 내가 학원상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요, 네. 그래요. 맞아. 그리고 중학교 때는 그 어릴 때 얘기 아니에요? 중학교 때는 내가 쓰기만 하면 항상 상 받았었어요. 그러기도 하고 예. 내가 음악을 좀 좋아한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또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다양한 음악, 내가 저 KBS의 우리들의 새 노래, 우리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학교 나가가지고 KBS 나가서 내가 상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 직접 네. 작곡했어요? 그렇죠. 작사, 작곡 해가지고. 작사, 작곡 하고 노래도 하고. 아니, 노래는 뭐 정미조 씨가 하셨고. 아, 그래요? 네. 정미조한테 작품을 준 사람이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KBS에 이제 곡을 냈더니 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나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정미조 씨가 내 노래 부르고 김상희 가수, 네, 그분이 김상희 사회를 보는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요. 예. 거기서 내 노래가 이제 잘 나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내가 뭐 카메라도 집에 없고 네. 그래서 기록을 전혀 못했어요. 아하. 근데 어느 친구가 내가 그 TV에 나오는 걸 보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 3장을 나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요. 아주 소중한 자료. 친구가 이래야 돼요. 후보님 그럼 요즘도 가끔 시 쓰세요? 시는 그냥 요새 말씀 자료로 쓰고 네. 뭐 노래는 좀 하는데 노래가 음악은 좀 하는데 틈틈이 색소폰을 좀 꺼내가지고 다시 부르고 있죠. 그래요? 틈틈이 이제 좀 기분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어떤 곡을 주로 연주하세요? 뭐 올드팝이죠. 올드팝. 예. 제목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뭐가 내 말 눈이 내리네 뭐 이런 거. 눈이 내리네. 예. 그건 저 샹송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류의 노래들. 아주 저 분위기를 타시는 모양이다. 눈이 내리네. 그 참 이렇게 가슴에 스며드는 노래죠. 에버그린님이 황교안 찍으면 황교안 당대표 됩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 당연한 말씀을 이렇게. 요새 당연한 말을 하는 것이 그게 특이한 이야기인 것처럼 될 정도로 좀 상황이 좀 이렇게 많이 가짜 세상이 됐습니다. 네. 여기 김경화님의 아주 칼날 같은 비판 지적입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지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지하고 싶은데 지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댓글입니다. 반성합니다. 그냥 한마디 하면 됩니까? 실제로 사실 이제 저는 새로운 정치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또 정치가 이제 많이 그 비난을 받고 그러니까 구태 정치를 벗고 새 정치를 하자 이래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순진한 그런 생각이기도 했지요. 네. 현실은 현실인데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이런 것을 뭐 공천고도 뭐 내려놓고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하여튼 실패한 이후에 뭐 깊은 성찰을 했습니다. 내가 잘한 것은 뭐고 잘못된 것은 뭔가. 그래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잘한 것은 정말 좀 장점을 실현해내고 뭐 이런 변화를 통해서 다시 당대표로 출마를 했죠.
잘한 거가 뭐냐고 여쭤보면 이거 황교안 자기 자랑처럼 될 테니까 그건 빼고 잘 못한 거는 뭡니까? 제가 안 내려놔야 될 권한을 내려놓은 거. 공천하면서 네. 공천에 거의 많은 권한을 준 것이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가치 판단에 따른 공천이 안 된 거죠. 네. 그리고 또 제일 아픈 것은 그런 공천이 좀 잘못되면서 우리 당을 위해서 평생을 고생했던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정말 경선의 기회도 갖지 못하는 네.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거. 이것이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근데 사실 한 사람 한 50분 되는데 찾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좀 사과도 하고 네. 용서해달라. 네.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좀 마음이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다 용서는 받으셨나요? 뭐 대체로. 근데 그 중에 한 서너 명 이 정도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아직 완전히 용서를 받지는 못하셨군요. 그렇죠. 잘못 물을 쏟아놨는데 그 네. 완전히 어떻게 회수가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때 기억이 나네요. 제가 황교안 대표하고 가까운 친구라는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뭐 가까운 친구는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와서 자기들 너무 억울하다. 문재인 좌파 정권하고 싸울 때 코빼기도 안 보이던 자들한테 경선 참여도 못하고 내가 자리를 내주게 생겼습니다, 박사님. 제가 사정을 들으니까 저랑 광화문에서 맨날 같이 투쟁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어쨌든 우리 황교안 대표한테 직간접적으로 전해드리려고 노력했고 또 그중에 한두 분은 어떻게든 좀 직접 시간을 내서 잠깐이라도 만나서 좀 얘기를 좀 들어봐라 이렇게도 좀 하고 했는데 하여튼 지내놓고 보면 저도 참 회한이 많은 그런 선거 과정이었습니다. 네. 천추의한이라고 그러셨는데 아니 우선 연설에서 이분들 한 분들에게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생인데 결과적으로 내가 그걸 망가뜨렸으니까 네.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네. 선추의 한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다시는 이제 지금 요즘 이제 만나고 있고 사람들 이제 회복해서 만나고 있고 이제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공천의 하나의 기준으로서 당에 공헌이 있는 사람들을 평가를 해주자. 그래서 공헌 공천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새로 누구 영입해서 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이제 평가가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동안 오랫동안 공헌을 했으면 공헌 공천을 하자.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후보의 캠페인을 전하는 보도 언론을 보면 정통 보수를 재건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메인 슬로건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정통 보수 복원 또는 정통 보수 재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모양은 우파인데 실제로는 우파의 모양만 가졌지 좌파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이 행동하는 이런 가짜들이 있더라고요. 과거의 바른미래당. 나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면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말은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정리할 때가 됐다. 전에는 다 포용하는 것이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다 포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통합을 한 거죠.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거기는 암 같은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암 같은 존재들이 들어와서 같이 있다 보면 결국은 망가뜨리는 거죠.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의 기준이 확실한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 사람들이 하면 큰 힘을 낼 수 있겠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달쯤 전인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자들과는 대화 타협이 불가능하다.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이견이 있으면 그건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들과는 공존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정확한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황교안 후보님 말씀드리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안 된 이런 사람들이 모양이 뭐 멋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다 보니까 네. 결국 그것이 종양이 되고 암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큰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결정적인 때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망가뜨리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그 바른미래당 출신들의 일부에 대해서 네. 내가 공격을 하는 이유는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제 출범했는데 얼마나 네. 어렵게 정권 교체를 했습니까?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또 처음 출범부터 해서 뭐 이런저런 시시콜콜 시비를 걷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정치를 하지 않은 분인데 네. 얼마나 그 장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라고 이제 얘기라도 고치질 못해요. 아하. 지금도 뭐 계속 똑같은 말을 밖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저는 30년 자유민주 정권을 창출해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암적인 존재들이 같이 있게 되면 우리는 그 뜻을 잃을 수가 없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칠 건 치고 그다음에 건전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평생을 같이 가는 네. 이런 땅을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황교안 후보의 별명 중에 미스터 국보법이라고 있잖아요. 그 검사 때 붙었던 별명입니까? 예, 제가 국가보안법 사건을 많이 처리했고 네. 또 그런 경험을 모아서 국가보안법 해설이라는 책자를 냈습니다. 네. 그 책자를 내면서 이제 절더러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했죠. 예. 근데 국가보안법 해설을 내가 쓴 이유는 네. 국가보안법이 1987년 87년 이후와 그 이전은 전혀 다릅니다. 네. 그 이전에는 사실은 좀 오적용이 있었어요. 예, 잘못된 정권 안보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6.25 선언 이후는 사실은 법 개정을 통해서 네. 거의 민주당의 생각이 반영된 법이 지금 아하.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 잘 적용만 하면 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잘 적용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데 옛날의 관행에 비추어서 또 이걸 이제 그 과잉 적용하는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제가 그런 기준을 제가 쓴 책에 그 모두에다 썼습니다. 머릿말에 과거에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의율하게 된다고 하면 무조건 다 유죄라고 하는 다 혐의 있다고 하는 이런 결정을 할 때도 있었고 또 거꾸로 모르니까 또 뭐 무조건 또 안 된다는 이런 오해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네. 정말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자. 그래서 제가 쓴 네. 책이 국가보안법 해설이라는 책입니다. 상당히 방대하게 썼는데 예. 굉장히 객관적인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준비했습니다. 예. 우리 황교안 후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황교안 그러면 다 좋은 건가 봐요. 여기 서화 애기 씨가 네. 황교안 피부가 고성국보다 좋다고 쓰셨어.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제가 좀 섭섭하죠. 어떡하겠어요. 자, 그런데 그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쓸 정도로 이 공안사범에 대해서 우리 그 검찰의 공안 파트의 그 전통이 있잖아요. 오제도 검사로부터 시작되는 그렇습니다. 그 적통을 잇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 드립니다. 그 체제를 아예 부정하는 자들과는 대화할 수 없다. 그건데 최근 이제 간첩 사건이 계속 그 방첩 당국에 의해서 수사되고 또 일부가 지금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우리 자유파가 이제 의심하는 것은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은 종북 주사파들이고 맞습니다. 이 종북 주사파들의 핵심은 뭔가 이번 간첩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북한의 공작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을 위험성은 없는가 이런 점인데 우리 그 공안사범을 쭉 다루신 우리 황교안 후보의 경험으로 봐서 이 문제 이런 걱정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설명 또는 답변하시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지금 아주 긴밀하게 네. 정보를 주고받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간첩입니다. 그게. 그런데 지난번 잘 아는 대로 통진당 해산심판 선고자 해가지고 해산이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북한에 가서 공작 그 받고 그리고 여기 와서 다시
간첩 활동을 했던 네. 이런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유심의 네. 사건이라든지 많이가 네. 있는데 이런 사건들을 다 우리 분석한 거예요. 네. 분석해 보니까 이 친구들이 과연 북한하고 어떤 연계가 있었는가가 자료에 다 나옵니다. 수사 기록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네. 초점이 달랐던 거죠. 그때는 네. 해산 심판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봤던 거고 네. 전에는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는 법률적인 문제에서 봤었는데 이걸 해보니까 너무 밀접하게 네. 북한과 주고받고 있고 음. 또 오고 가고 있고 네. 직접 못 오면 중국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통진당 사건은 이제 경기 동부연합 사건이라고 해요. 예. 경기 동부 지역. 예. 그래서 뭐 경기 동부인가 보다. 근데 이러고 있었어요. 네. 나중에 보니까 충북 간첩단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 이게 경기 동부 하다가 또 충북 간에 혹시 전국에 다른 지역에도 있는 거 아닌가? 예, 도 단위로. 예, 그러고 있었는데 그다음부터 막 터지는 거예요. 아하. 이제 금년 초죠. 네.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간첩 사건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거기서 보면 창원에도 있었고 네. 전주에도 있었다. 네. 제주도 있었고 그다음에 진주도 네. 있었고 이게 전국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아하. 제가 그러면서 생각난 게 있습니다. 네. 1992년도에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중부지역당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사상 최대의 간첩단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총책이 황인호였던가? 그렇죠. 황인호가 총책 중에 예, 하나죠. 예. 62명이 구속됐어요. 네. 북한의 서열 13이라고 하는 이선실이라는 사람이 예. 여기 나와서 공작하다가 올라갔던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 할머니로 분장하고 맞습니다. 다녔어요. 예. 그런 사건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네. 그럼 중부지역당, 경기 동부, 네. 충청, 또 이제 경남, 네. 전주, 그리고 제주까지. 이걸 전국적인 간첩 사건이 포착됐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는 사실은 옛날에 한창 이제 공안이 활발할 때는 네. 그 단파 라인, 단파선이 예, 단파선. 예. 그것이 많을 때는 한 5만 개가 잡힌다. 이러더라고요. 하룻밤 사이에? 그 개수 이제 예. 그 단파선이 오가는 거죠. 네. 그걸 포착한 것이 5만 선. 네. 다른 분 말 들어보면 그게 뭐 10만 선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제가 들은 거 해도 5만 선. 네. 그게 다시 간첩들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요. 옛날 단파 통신 주고받은 예, 게 단파로 간첩들 북한에다가 저 지시 받고 또 보고하고 하는. 그렇죠. 예. 그때가 이제 90년대인데 뭐 지금도 어떻게 그런 걸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북한에 지령받고 내려온 간첩들은 보내지 마라 라는 지시가 없으면 계속 보냅니다. 아하, 예. 왜냐하면 안 하다 잘못하면 어느 날 죽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자기 지시받은 것을 평생을 이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 네. 그리고 그래서- 북에 있는 가족들 그렇죠. 생명이 그 알 수 보장이 없으니까 그냥 예. 계속 자기 아는 대로 정보를 보내는 거예요. 음. 그래서 단파 회선이 이렇게 많이 포착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첩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예, 아주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 가운데 맞습니다. 있고 그럴 수 있다. 저는 사실 뭐 제가 입장한 건 아니지만 들은 말로는 네. 청와대에도 있다. 우리 당에도 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정말 없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 그렇지 고성국 않습니까? TV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없네 지금 보니까.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홍아씨 노래방님이 또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우파의 우산이 되어주세요 하셨고요. 땡초님이 당대표는 뚝심 황교안 화이팅 이렇게 격려 슈퍼챗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다솜님이 황교안 생각보다 괜찮네 이러셨는데 아니 어떻게 보이셨길래 저는 보이지를 않았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직에 있고 옛날에는 사실은 네. 우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네. 일반인들하고 교류하는 것을 굉장히 네. 터부시했어요. 네. 왜냐하면 검사하고 같이 이제 만난다는 사람은 종전에 알던 사람 아니면 뭘 부탁할 게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네. 굉장히 조심했어요. 잘못하면 스폰서 검사로 낙인 찍히고. 그렇죠. 예. 우리 아내가 23살에 대학 졸업하고 바로 결혼하고 청주로 내려갔는데 예. 제가 우리 아내한테 당부한 것이 뭐냐면 이웃집
아줌마들하고 말 섞지 마라. 아하. 그분들이 다 이제 로비 창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예. 힘들어도 그렇게 하자. 더구나 당시에는 지방에 젊은 검사가 가도 다 영감님 와서 막 떠받들던 그런 문화가 있을 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좀 힘들었겠죠. 어. 젊어서 혼자 덜렁 내려가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거기다 이웃주 사람 만나지 말라 하니까. 네. 네, 그런데 하여튼 또 우리 아내가 그걸 또 잘 지켜가지고 예. 구설수 생기지 않게 음. 해줘서 그것도 참 이 기회에 우리 아내 자랑 좀 해도 됩니까? 하시죠. 아니 예. 그렇게 구설 수 없게 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아주 귀하지요. 그래요. 예. 네, 까까님이 황교안이 당대표가 되어야 자유정권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슈퍼챗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말한 게 기억이 납니다. 하셨네요. 예, 그래요. 안 알려져서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정치를 안 했다면 지금 뭐라고 있을까요? 저는 아마 싱크탱크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총리를 하고 이러면서 정말 답답했거든요. 우파에 네. 정말 아이디어들이 없고 네. 또 인재들을 길러내는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네. 지금도 뭐 인재 길러내는 그 시스템이 없죠. 네. 그래서 그냥 시중에서 알려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인재라고 영입하는데 네.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도 훈련해가지고 네. 뭐 마크롱이 39의 대통령이 됐는데 그 어떻게 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냐 제가 알아봤더니 네. 18살부터 정치 수업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게 그러니까 21년을 그렇죠. 정치 수업을 한 사람이에요. 그 오바마도 그런 케이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젊어서부터 네. 정말 정치 훈련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인재들, 잘 준비된 인재들이 나오게 해야 된다. 네. 내가 정치를 안 해도 그렇게 키우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싱크탱크를 운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건 혼자 멋지네요. 되는 건 예. 아닌데 네. 혼자 되는 건 아니지만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많이 계세요. 네. 특히 우리 우파에. 예.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정말 좋은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예. 정치가 왜곡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이요. 예, 후보님 정치는 왜 합니까? 결국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 어느 이제 제가 대구에 근무할 때 어떤 분이 네. 여성분인데 구의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본래 뭐 하던 사람인가 하니까 스포츠 용품점을 하던 분이에요. 네. 그때 왜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됐냐?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이 장애인 테니스 회원들하고 같이 이제 그 취미 생활을 했대요. 네. 근데 이분들 도와주려고 하니까 어디 가기가 힘든 거예요. 이동권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뭐 다 이거 휠체어 갖고 갈 수 없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누가 조언하는데 그럼 한번 저 구의회에 들어가 봐라. 그럼 거기 가서 조례로 한번 이것저것 바꿔보면 길이 풀릴 거다. 예. 그래서 들어가서 해봤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조례를 예를 들어 장애인들을 위한 턱 네, 없애기, 턱 없애기. 이런 거를 하자고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예. 조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한순간에 그 동네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예. 이게 정치구나. 아하. 이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그다음에 시의원도 하고 네. 뭐 이제 국회의원 도전했는데 뭐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나는 무엇이 정치인가라고 하는 것을 뭐 이런 것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치가 나를 위해서만 생각하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어려운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돕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면 굉장히 힘이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요새 우리 좋은 후배들에게 네. 정치해라 정치. 예. 지금 정치 안에 좋은 인재가 없다고 하니까 당신들이 와서 정치를 바꿔보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판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아주 전형적인 장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뭐 정말 그랬는데 네.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뭐 제가 당에 들어와서 이제 노력한 것도 새로운 정치를 네. 만들어 보기 위한 건데 네.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네. 두 번은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꼭 좋은 정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당에서는 뭐 아무런 직책을 맡고 있지 않죠. 뭐 상임 고문일 상임 거예요 아마. 고문입니까? 전직 그래. 당 대표로서. 예. 근데 이제 당 밖에서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계시죠.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국민운동본부 국민운동본부 대표 예, 맡고 그렇습니다. 계시고요. 예.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너무 이승만 대통령이 왜곡돼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보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영웅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홀대됐고 그다음에 이분의 생각들이 공유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청년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그때까지 한번 인생을 전체로 한번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너무 귀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젊어서부터 애국 활동을 했고 뭐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국어 사전을 최초에 만든 것도 예.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더라고요. 감옥에서 영어를 국어로 그렇죠. 옮기는. 예, 그걸 결과적으로 국어 사전을 만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거 비롯해가 젊은이들 어렸을 때 지금도 하와이 가면 네. 학교가 뭐 2개가 있더라고요. 네. 예, 이승만 대통령 세우신 학교가.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운영자가 좀 바뀌어서 이승만 대통령을 기리는 이런 학교로서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저는 하여튼 우리 배우고 또 따라할 것이 참 많은 분이다. 네. 예, 살아계신 사전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국민운동본부 대표를 맡고 계신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 사면. 네. 네, 지금 사면은 뭐 되긴 됐지만 네.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회복이 돼야 된다. 보통 퇴직한 전 대통령은 경호라든지 현직 때 받았던 그 월급의 90%인가를 받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우 조치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경호 이제 조치도 돌아가시고 나도 또 예. 이렇게 그 모든 예우들이 지금 그게 전혀 있는데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 저는 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냥 이제 사면만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완전 사면이 필요하다. 아하.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네. 그것 중요하지만 박근혜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저는 박근혜 정신을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다들 잘 모르시는데 제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몰랐어요. 장관 될 때까지만 해도 이분하고 일면식이 없었으니까. 네. 근데 저를 이제 법무부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갔는데 가서 정부를 공부했습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개혁 정부예요. 아. 첫째로는 4대 구조 개혁. 지금도 예.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구조 3대 개혁 얘기하지 개혁하죠. 않습니까? 그 4대 구조 개혁을 추진했어요. 아하. 각 과제들마다 적게는 한 30몇 개, 네. 많게는 70개 넘는 이런 과제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무슨 공무원 연금 연금 개혁했죠. 네, 그런 것이 그 중에 하나죠. 네. 이런 많은 개혁을 했고, 둘째는 비정상의 정상화. 네. 그 사이에 그 앞에 이제 그 DJ 또 노무현 네. 이 정부가 있지 10년 않았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MB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의 가치를 확실하게 세우는 측면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비틀어진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네. 비정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비정상인 부분들을 쭉 다 취합해가지고 100대 과제를 추출해서 이걸 바로잡자. 네. 세 번째는 우리 손톱 및 가시 뽑기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규제 개혁. 네, 규제. 그 3대 개혁인데 이거는 사실은 역대 어느 정부도 시도조차 못했던 그런 것이에요. 네. 근데 제가 시도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제가 총리로서 그때 쭉 다 이제 그 점검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4년 차 될 때는 이 대부분의 과제들이 한 70% 가까이 60% 내지 70% 정도의 네.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제일 안 된 게 노동개혁. 노동개혁은 40%가 채 안 되는 정도의.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개혁을 했던 거죠. 저는 지금 그 탄핵으로 인해서 네. 그 계획들이 마지막까지 정리가 안 된 거. 아마 임기를 다 마쳤으면 제가 볼 때는 80% 넘는 완성도가 있었을 것이에요. 네. 이제 다시 그걸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완전 회복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 회복은 박근혜 정신의 회복, 계승, 발전, 그리고 완전한 사면. 그건 사법적 사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면, 역사적 사면을 맞습니다. 포함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황교안 후보 팬들께서 좀 극성스럽네요. 왜 황교안 후보 얼굴 옆면만 보이냐고 댓글에서 야단들을 치시는데 정면 샷을 좀 보여주세요.
예. 그렇게 원하시면 황교안 대표의 정면샷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예, 아니 그냥 계시면 돼요. 아, 예, 예. 예, 그렇지만 참 저희가 이렇게 우리 황교안 대표하고 대담하고 나면 또 고성구이가 친구라서 황교안 불렀다고 또 야단들하는 분들이 또 계시겠네요. 친구 부르면 안 됩니까? 왜 정치가 왜 이렇게 각박해졌나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예. 예. 저는 우리 자유파의 정치 지도자 모두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함께하고자 하는데 저도 사람이니까 뭐 완전하다고 제가 감히 자부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얼굴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정면 얼굴. 예, 예. 그래요. 예. 이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저희가 원래 10시 반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당대회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제가 아까 어떻게 황교안이 4등이냐 여러 여론조사가 지금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좀 화도 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아마 진짜 황교안의 모습을 우리 시청자들이나 유권자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뭐 당 대표 후보에게 통상적으로 던지는 그런 정치적 질문보다는 황교안이라는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는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점을 좀 참작하시고 오늘 황교안 대담 편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우리 후보로 나오셨으니까 마무리 말씀 당원들께 호소할 수 있는 마무리 시간 제가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또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캠프의 방향을, 저의 비전을 첫째는 정통 보수 정당의 재건, 정통 보수 정당의 재건.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표로 가지고 있고, 둘째는 당원 중심의 정당. 지금 당이 이제 대개는 국회의원들 또는 뭐 지방 의원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당에 84만 많은 당원 책임 당원이 있고 또 4만의 일반 당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일하는 정당, 그분들이 평가받는 이런 정당을 만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 우파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이제 좀 불만이 많은 것은 싸워야 할 때 싸우지 못한다. 저는 싸워야 할 때 싸울 수 있는 이런 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을 시원하게 만들어 드려야 된다. 그래서 국민 시원 정당, 그걸 하나의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는데 이걸 만약에 중간에라도 다음 정부에서 종북 좌파 정부가 들어선다면 우리가 문재인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우리가 이제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없을 수도 있다. 사회주의로 간다. 그래서 이제 정권 뺏기면 안 된다. 저는 정권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정권 뺏기면 안 된다. 언제까지? 제가 계산하는 것은 30년 우리가 자유민주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무슨 시기인가 하면 소위 NLP들, NDR, 소위 혁명을 공부했던 친구들이 지금 이제 50대 후반입니다. 이 사람들이 80 넘으면 그때 가서 뭐 혁명하겠다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지키자. 그래서 그걸 하고 있고, 다섯 번째 과제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총선 승리, 윤석열 대통령 수호, 이런 5가지 아젠다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소중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의 의석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지만 또 큰 틀에서 우리가 갈 방향을 잘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혼자 가기 힘듭니다. 우리 당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무리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그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주 당대 아주 유명한 논쟁을 두 사람이 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이겼겠죠. 먼저 죽은 사람이 졌답니다. 건강 잘 챙기겠습니다. 우리 황교안 후보가 아까 종북 주사파 세력 하면서 이들 이 주사파 586 세력이 80대 될 때까지는 우리가 정권 잡아야 된다 하셨는데 생물학적 소멸로 정리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자들은 그렇게 하고, 근데 다양한 그러니까. 것은 젊은 사람들은 그런 흐름이 없었어요. 예. 옛날 이게 이제 그러니까 80년대 네. 이때는 뭐 모일 때마다 다 의식화 교육하지 그랬죠. 않았습니까? 예. 제가 근데 놀란 것은 그때 예. 임종석이라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임종석이가 제가 국가보안법위원으로 구속했던 친구입니다. 네, 87년인가요? 88년. 88년. 예. 예. 근데 이 사람이 문재인 정권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뿌리가 깊다 해도 예. 이렇게 깊은 것을 제가 그때 정말 그러니까. 절감했죠. 예. 이 친구들이 물러나지 않으면 머릿속에 네. 지금 시뻘건 것이 간 들어있는데 고쳐지겠습니까? 그런 예. 방법은 뭐냐? 예. 우리가 지키는 거다. 예. 예. 예, 말씀하시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3월 1일 우리 자유우파가 종북 주사파 세력의 음모와 공작을 분쇄하기 위한 광화문 국민 대집회를 합니다. 1시부터 합니다. 뭐 지금 전당대회 일정 때문에 정신이 없으시겠습니다만 이 광화문과 황교안은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내일 혹시 나오십니까? 지금 일정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저는 내일 11시부터 1시까지 현장 가서 오랜만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 만나고 좀 취재도 하고 그럴 생각인데 현장에서 우리 황교안 후보 뵙게 되면 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현장에 하도 많이 가서 예, 저 보는 거에 별로 반가워 안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됩니다. 그럼요. 제가 당대표 지난번 들어갔을 때도 네, 첫 메시지가 뭐냐면 싸워 이기는 정당이 되자.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밤늦게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황교안 후보 긴급 특별 대담을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3월 1일입니다. 일반인들한테는 이제 휴일입니다만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는 광화문에 집결해서 종북 주사파 세력을 척결하는 국민 대집회의 날입니다. 저도 내일 11시부터 광화문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선거TV 개국 5주년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내일 아침 9시 여러분 다시 반갑게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황교안 후보와 함께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편안한 밤 되십시오.